네, 이번 코너는 책장에 있던 책을 다시 한번 꺼내 들고 읽어보고 과연 책장에 계속 놔둘 것이냐에 대한 판가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리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카자키 다케시의 장서의 괴로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가진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일단 이 책을 샀다라고 하면 일단 독서광이다. 독서광을 넘어서 이제 책 수집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독서광도 아니고 책 수집가도 아닙니다만 그냥 샀습니다. 왜? 있어 보이기 때문에. 책을 사는 100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왠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있어 보일 것 같은 책. 농담이고요. 재밌어 보여서 샀어요. 이 사파도 그렇고 제목이 굉장히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장서의 괴로움. 책이 많아서 괴롭다 뭐 이런 뜻인데 하여튼 이 수집에 관해서는 전 세계에서 일본 사람들 쫓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1957년생이고요. 리츠 메이칸대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오카자키 다케시가 평생을 책을 사서 모으면서 얻었던 괴로움에 대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는 얼마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책에 미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이런 거 2,000권을 줄여도 꿈쩍도 안 한다. 뭐 이러고요. 팔아버린 다음날 또 샀다. 목차가. 예? 심지어는 책 때문에 집이 무너집니다. 일본이 이제 목조 건물인데 책을 너무 싸가지고 집이 기울어요. 이렇게. 기울고 어떤 사람들은 집이 무너져요. 그런데 매번 정리해야지. 어떻게든 저걸 마무리해야지라고 하는데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은 뭔가 모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음반을 정리를 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나오셨었죠. 김갑수 선생님이 굉장한 LP 수집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 작업실에 가서 이렇게 LP를 보면서 형님도 이제 정리하시죠. 저는 이제 많이 정리하고 사람들 다 나눠주고 이제 몇천 장 안 남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두 눈을 이렇게 뜨시면서 저한테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저 LP판을 다 끌어안고 죽을 거야. 막. 내 관에다 다 넣어줘.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술 먹다가 한번 빵 터진 적이 있는데 수집가라는 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본의 다치바나 다케시 같은 사람들은 동경에 자기 빌딩이 있죠. 책만 모아놓은 개인 도서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일본 사람들에 대한 책에 대한 그 애착은 정말로 놀라운데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나가다 가장 웃겼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이 난 거예요, 집에. 그래가지고 책이 다 탔어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이고 저 아까운 걸 어떡하냐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비로소 그 집주인은 자유로움을 느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데 불이 나서 다 없어졌어. 자유야 하고선 또 사드립니다. 그때부터 새로 시작 하면서 책을 사드려요. 이 책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유독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건들을 사 모읍니다만 그 중에서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컬렉터들이 수집하는 것이 바로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사실 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효용성을 위해 책을 사다가 나중에는 그 효용성은 뒤로 한 채 그냥 책 자체가 좋아서 사들이게 됩니다. 저도 가끔 질문을 받아요. 집에 있는 그 책들을 다 읽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데 김영하 씨는 이런 얘기를 했죠. 산책을 보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책 중에서 읽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아인슈타인은 저 책을 다 읽었는데 미쳤다고 가지고 있냐?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책 수집은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도락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죠. 이 뒤에 보면 추천사에 장정일 씨의 글이 있어요. 다치바나 다케시의 일화를 처음 접한 순간부터 노심초사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줄이고 한 권이라도 더 늘리지 않으려는 초긴급 책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증정된 잡지는 내가 읽을 부분만 찢어서 목욕탕에 가져가서 읽을 수 있도록 스테이플러를 한다. 어쩌다 두 권의 책에 중복 번역된 글이나 영양가 없는 책은 필요한 대목만 가려 책을 찢은 뒤 재본수에 맞게 한 권을 만든다. 한 번 읽은 소설은 무조건 버리고 아무리 관심이 가는 신간도 구입하기 전에 뜸을 들여가며 검토를 거친 뒤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부지런히 도서관에 신간 신청을 해서
내가 소유할 책의 종수를 줄인다. 나의 관심 분야를 아주 떠난 광고와 미술 분야의 책이나 자료로서의 가치조차 없는 책은 째꺼덕 버린다. 그래봤자 결과는 비참하다. 한 번이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이라면 내 조바심을 이해할 것이다. 책을 사 모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아주 내밀한 언어로서 장서를 말합니다. 가장 이해되는 부분은 어제 책 정리를 간신히 해놓고 오늘 또 서점으로 달려가서 됐어. 어제 책을 몇 권이나 정리했으니까 이제 몇 권쯤은 사도 돼. 라는 아주 가벼운 기분으로 또 책을 사드린다는 거죠. 그건 마치 다이어트를 하는 누군가가 봐, 이틀 동안이나 저녁을 굶었는데 뭐 오늘 하루 치맥 먹는다고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는 것과 혹은 그래, 그동안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으니 이거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 장서의 괴로움은 거꾸로 해석하자라면 장서의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만의 공간에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겪었던 그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험해야만 했던 아주 사소한 괴로움들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입니다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심코 한 권 또 책을 사들이고 그 책을 읽으며 낄낄거리게 되는 아주 유쾌한 농담 같은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회원 리뷰 평점은요 7.9점입니다. 낮은 점수죠. 좋아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 책을 소장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꼭 읽어봐야 할 책. 정말 필요한 책, 소중한 책은 무엇인지도 생각해보게 되고 과연 책을 소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효율적인 방법도 생각해보게 되고 책을 무조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골라서 모아볼까 싶은 생각도 드는 등 이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장서의 괴로움이 사라졌다. 별로요.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어렵고 읽기에 걸리적거린다. 저도 사실 이 책 봤을 때요. 등장하는 그 많은 일본 작가들의 이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의 이미지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데 그들이 읽었다는 책이나 모았다는 책들을 소개하는 부분에도 몰입이 어려웠다. 최근의 이야기도 아니고 대부분 20세기 초중반의 이야기들이어서 지루해진 책이라고 별로요라는 평을 해줬습니다. 이 책은 그 책의 출간뿐만이 아니라 책을 사는 것 자체가 아주 유쾌한 농담입니다. 책이 너무 많아서 괴로운 사람이 그 괴로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의 책을 또 한 권 사서 자신의 서재에다 꽂아두는 웃지 못할 코미디와도 같은 책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책은 서재의 어느 한 구석에 남아서 우리를 즐겁게 만듭니다. 거봐, 책을 정리하겠다고 해놓곤 또 한 권의 책을 샀군. 이런 멍청한 인간 같으니 하는 농담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아주 유쾌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리리드였습니다.